네, 부릅니다. 최근에 좀 제가 계속 바쁘네요, 연초라서. 오늘 그 노트북으로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음질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점 좀 양해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고, 제가 메뉴 화면에도 적어놨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1월 21일입니다. 시황은 이제 사폭이라고 하면 할까? 소폭. 코스피는 강보합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약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적어놨는데요. 하나는 오늘 지수는 이제 음봉이 나왔습니다만 상승한다는 힘이고, 또 여전히 우상향의 힘이다. 이걸 좀 다뤄보겠는데 오늘도 시향이 될 것 같군요. 네. 사실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입니다. 네. 2125선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보는 화면에서 이제 5일선인데 5일선을 지금 계속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일수로 한번 환산해 보면 대략 한 11거래일 연속 우상향하는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거 월봉을 보면 이제 5월선에 닿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5월선에 닿 여기 지금 월봉인데 검정석이 우리 일봉으로 계산하면 5일선이니까 닿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이 1월 21일이니까 앞으로 이제 영업일수 기준으로 한 8거래일 정도, 그럼 주봉이 2개 정도가 형성이 되죠. 월봉은 약간 저항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잠깐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근데 이제 주봉을 한번 봐야 되는데, 주봉을 보니까 아이쿠나 20주선입니다. 빨간 선이니까. 보는 화면에서 제가 모두 그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파란 선은 60, 네, 빨간 선은 20, 검정색은 5일. 네, 근데 20주선에 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종목 기준으로요, 물론 저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위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적으로 쉬어갈 수 있는 위치는 왔어요. 왜? 월봉상 5월선에 닿았고 주봉상 20주선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봉으로 보면 이게 지금 차트를 잘 대보면 뭐 여기 요 위치죠. 지금 단순하게 봤을 때는 이제 요때 12월 전후 그리고 지난해 10월 중순 전후로 왔죠. 약간 이제 3중 천정이 될 수도 있는데, 약간 이제 우리가 보통 볼 때 이 구간하고 이 구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바로 수급입니다. 이때 이제 10월 한 중하순부터 연말까지 그리고 지금인데, 우리 장의 그 주도는 외국인이죠. 코스피는. 그래서 보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계속 사고 있죠. 뭐 그래프로 본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이 핑크색이 외국인인데 거의 연초 이후로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쵸? 외국인이 매수를 사고 있고, 자, 개인 외국인 기관 중에서 코스피에서는 제일 비중이 큰 게 외국인입니다. 그 다음에 기관이죠. 기관 중에서 그러면 가장 비중이 큰 게 누굴까요? 9기관 중에서 연기금입니다. 집중적으로 1월 4일부터 매수가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수급의 주체는 매수가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미국 증시도 정말 끝없이 올라갑니다. 그쵸? 근데 이제 조금 저랑 같이 계산 한번 해볼까요? 네, 해보죠. 다우가 여기가 27,000선이었죠. 대략. 그쵸? 그리고 이제 저점이 한 22,000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우가 27,000에서 다우가 22,000을 찍었죠. 그러면 이제 5,000포인트가 빠진 겁니다. 그죠? 5,000포인트가 빠졌는데 여기서 만약 절대 수치로 50%를 뒤돌리면 2,500포인트가 오르겠죠. 절대 수치로만 계산하시자고요. 우리가 뭐 주식이 산수처럼 완전히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하면은 24,500선이 되죠. 그럼 이게 24,500선이 어디 위치냐면 지금 위치입니다. 돌린 거죠. 네, 절반을 돌린 겁니다. 주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절반을 돌린 거죠. 그러면 내려오는 힘이 강할까요? 올라가는 힘이 강할까요? 당연히 올라가는 힘이 강합니다. 내려와도 짧게 내려오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월봉 기준으로 보면 사실 12월달 이 장대 연봉의 절반을 회복을 했죠. 그럼 이거는 뒤도 볼 거 없이 상승 에너지입니다. 개별종도 마찬가지죠. 네, 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녹화를 하는 중에 전화가 오는군요. 아휴, 전화를 받을 수가 없는데 그래도 잠깐 전화가 오니까 녹화를 멈출 수는 없고 잠깐 받고 오겠습니다.
10분만 있다 할게. 유튜브 녹음하다가 전화 받는 건 참 이례적이죠.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우지수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다우도 나스닥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육안으로 이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나스닥이 대략 8,000 찍었습니다. 8,100. 그렇죠? 그리고 6,200 찍었습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네. 8,100포인트를 찍고 6,200을 찍었습니다. 그럼 환산하게 되면 대략 1,900포인트가 빠졌죠. 네. 1,900포인트. 맞습니까? 맞죠? 자, 여기서 이제 950포인트가 오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7,15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7,150을 넘으면 그게 50% 위치인 거죠. 딱 7,150입니다. 이게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미국 지수가 이제 절대 수치 기준으로 나스닥 뭐 7,000선, 뭐 다우 뭐 24,000선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건 이제 절대 마디가이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50%를 되돌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장은 어차피 외국인하고 연기금이 사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그 친구들은 뭘 살까요? 삼성전자죠. 이전 차트는 정말 좋은 차트입니다. 왜요? 이렇게 5일선을 타고 가잖아요. 아주 이때보다 더 강한 겁니다. 엄청나게 세게 들어오는 거죠. 왜? 수급이 이렇게 외국인하고 연기금이 사면서 들어오면은 엄청 강한 겁니다. 딱 쌍끌이죠. 외국인, 연기금. 뭐 어디가 끝인지를 알 수 없어요. 뭐 여기서 월봉을 보고 5월선이네, 주봉을 보고 종합주가는 똑같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이렇게 올라가면 어디 저항을 잡을 겁니까? 여러분들은 뭐 여기 잡습니까? 그렇다고 뭐 1,000원 단위로 끊을 수는 없잖아요. 계속 조정폭을 보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거죠. 보통 제가 뭐 60일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최근 영상을 보면 특정 주가가 60일선까지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 이제 저항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뚫게 되면 계속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도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보유 관점이에요. 과연 5일선에서 어느 정도 이격 조정할까만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의 흐름도 현재까지는 진행형으로 봐야 되는 거죠. 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이닉스는 잘 보시면 삼성전자는 60일선 위치에서 뚫어버렸습니다. 3일 정도. 근데 하이닉스는 지금 약간 걸쳐 있어요. 과연 하이닉스 주가가 만약에 삼성전자 같은 패턴을 보인다면 시장은 더 빨리 가겠죠. 하이닉스가 움직여버리면 우리는 귀신같이 계속 코스닥 반도체 종목에 눈을 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원익 IPS도 하이닉스와 똑같은 그림입니다. 제가 공개 방송에서 추천을 드린 테스 같은 경우도 딱 똑같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을 경우에는 이런 위치에서 공략할 때는 손절선만 전저점 잡으면 돼요. 손절은 상당히 짧습니다. 네. 나스미디어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때 공략할 때는 손절선을 전저점 잡으면 되죠. 대장 거래가 나온 여기. 그리고 그 다음은 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모트리얼즈 같은 반도체 NFC 같은 경우도 실제로 주가가 빠져서 이렇게 60일선 언저리가 오게 되면 공략을 합니다. 손절선은 지금 수준에서는 얼마 잡아요? 21선을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21선. 예, 제가 하다가 말한 것 같은데. 네. 자, 보통 이제 이때 이제 한번 흔들리잖아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주식을 좀 보시는 분이라면 이런 힘에서는 5일선에서 바로 죽지를 않습니다. 물론 죽으면 팔아야 돼요. 하지만 보유를 하고 아슬했습니다만 다시 돌려줬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생기는 거죠. 결정적으로 여기서 매수했을 경우에 10%짜리 수는 쉽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은 결정적으로 RT가 이끈다는 겁니다. 지금 굳이 내가 셀트리움 언제 바닥일까? 이거 언제 이러면 안 돼요. 언제 가긴 가겠죠. 지금 철저하게 종합주가지수의 이 힘과 똑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5일선을 타고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코스닥은 어떨까요? 코스닥은 이렇게 안 생겼죠. 올라는 왔는데 조금 더 코스피보다는 덜입니다. 그쵸? 보시면 코스피의 각도와 이 각도, 제가 각도기로 재드릴 수도 없고 이 각도하고 이 각도는 다르죠.
얘가 더 완만하죠. 그건 왜 그럴까요? 코스피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외국인 사기 때문이고, 코스닥은 사실 아직까지 뭐 수급에서 누가 산다 그렇게 잡히는 건 아닙니다. 제대로. 코스닥은 개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보면 85% 개인이죠. 예, 외국인이 코스닥은 7%밖에 되지 않습니다. 코스닥은 아직 뭔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수급의 주체가 강력하게 잡히는 건 없다. 그래서 이제 속도는 더딘 겁니다. 특히나 여전히 이제 연기금 조금 들어왔었는데 좀 팔아버리고 사모펀드 쪽 상당히 좀 공격적인데요. 매도세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조금 생각보다 더딘 거죠. 지금은 굳이 지수가 어디까지 간다를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몰라요. 지금은 가장 과연 언제 5일선이 꺾일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또 하루 꺾인다 하더라도 거기서 이틀 연속 꺾일지만 체크하면 돼요. 그 상태 그런 보유를 보면 어차피 이 순간에서 제가 하이닉스를 사라 그런 건 아닙니다. 아유, 이게 왜 나오냐? 계속 같은 일 거예요.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머리에 들어왔으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는 귀신같이 뭐 테스라든지 계속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유니테스트도 그렇고 DB 하이텍도 그렇고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계속 머리를 드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반도체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미 보시면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여기서 확 떠버리니까 지난 한 달 동안에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한 달 동안 떠버렸죠. 그런 사이에 뭐 예를 들어서 개별주들은 생각보다 1, 20% 쉽게 움직였습니다. 물론 힘쓰는 주식은 조금 시가총이 작아서 뭐 계속 언급드릴 종목은 아닙니다만 이게 포인트입니다. 대형주가 큰 돈이 딱 가면 귀신같이 이제는 하이닉스를 보는 게 아니라 계속 같은 말씀 드렸는데 제가 영상을 한번 돌아보면 지난 일주일 전 찍을 때 하이닉스가 많이 빠지지 않는다. 어느 정도 저점에 대한 신뢰는 나와요. 자, 그런 사이 먼저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나 같은 경우는 이미 시세가 18,000원에서 한 50% 났습니다.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도 오늘 빵 뛰어버렸죠. 물론 이제 계속하고 안 갈지는 저는 알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하이닉스가 이제 앞으로의 반도체주의 키가 됩니다. 어차피 SDI라든지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SDI는 어느 정도 이제 자기 역할을 갖습니다. 물론 이제 2차 전지를 수소차한테 밀려가지고 멱살잡이 못할 뿐이지 딱 자리 잡힌 거죠. 이런 애들은 빨리 안 빠집니다. 삼성전기는 아직까지는 긴가민가해요. 그쵸? 여기 있으니까. 지수는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파란선 위에. 근데 얘는 아직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아직은 잘 모릅니다. 한 10만 3천원까지만 오면 지금 만약에 10주를 산다면 10만 3천원에는 20주를 살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왜 그렇게 올라서 삽니까? 그게 힘이죠. 힘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셀트리온은 이런 거는 차트를 보고 사면은 큰일 납니다. 바닥 없어요 사실은. 예? 다 운봉인데 무슨 매수 시그널이 나옵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삭죽기는 가능합니다. 이삭죽기는 무슨 말이냐면 한 주씩 툭툭 사는 거죠. 한 주, 두 주, 세 주. 몸통은 완전 매수 신호가 잡힐 때 사는 겁니다. 언제 매수 신호 잡힐까요? 최소한 5일선은 올라와야 됩니다. 최소한. 그리고 여기서 장대봉이 나왔는데 이 봉의 시가니까 그렇죠. 뭐 대략 중간이면 한 20만 5천원에 딱 종가가 안정됐을 때 이제 이삭죽기가 끝나고 1차 매수 본진 매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대차나 이런 친구들은 너무 슈팅이 났어요 이제. 그쵸? 굳이 이제 많이 오른 종목, 많이 오른 종목은 실질적으로 일진 이 수소차 애들이나 다 신고가지 나머지 신고가 없습니다. 예. 코스피 내에서는 계속 오르지 않은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종목을 많이 말씀드립니다만은 계속 이제부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데 내가 하루 이틀 데이 트레이딩 스캘핑을 하는 사람들은 고점 올라가는 종목 하는 게 나아요. 네? 아니면 N자형 눌림 사가지고 그냥 이렇게 딱 사가지고 언제 갈지 모릅니다만은 이 지지선 허리 딱 손절 잡고 갖고 사는 게 나아요. 그러다 새폭 터지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지난주 공략했다고 오늘 일부 매도를 한 RS 오토메이션처럼 실제 기술적으로 이제 자율주행체 가지 않겠냐?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3중 천정에서 바로 이게 포인트죠. 여기서 감아버리는 겁니다. 12,400원에.
초짜들은 이거를 초짜는 아니죠. 주식에 대한 어떤 패턴을 잘 모르시는 분 여기서 다 저항으로 보는데 거기서 저항할 때 사실은 가만 올리는 겁니다. 네, 자율주행차가 좀 움직이는데 물론 이제 이 주식도 거래가 가볍습니다. 조금 영상이 길어졌는데 요지는 언제 고스피가 들어올까 그런 생각은 다 하세요. 주식은 계속 그 수급이 돌고 돕니다. 예. 그래서 항상 이건 기억하세요. 코스피는 외국인. 자, 지금 외국인이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1월달 들어서 1조 5천억을. 주포가 들어왔는데 지금 코스닥에서 바이오, 그건 아니야. 그건 그 다음 문제.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녹화를 해봤는데, 한번 대형주를 쭉 돌려보시면서 또 1월에 소외감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했습니다.